자, EBS 베스트 챕터 1의 레벨 3 지난 시간에 몇 개 풀고 뒷부분 이어서 하겠습니다. 84번입니다. 8개의 정수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해놓고 가조건. 현재 가조건이 무슨 말임? 고맙다. 자, 그 다음 나조건. A1부터 A8까지 합이 8이래. 자, 그렇게 대주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조건이 이제 0 또는 1 또는 2다 뭐 이런 뜻이겠고, 이제 A1하고 이제 A8이 다 합쳐가지고 이제 8이다. 얘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뭐 예를 들면 이런 뜻이거든. 만약에 뭐 둘 이렇게 나오면 뭐 0000 이렇게 배치해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개가 가능하냐라는 거니까, 결국 만약에 0000으로 하면 당연히 얘를 자리 바꿀 수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흘러가겠다라는 생각을 해볼게. 왜냐면 이걸 내가 중복조합으로 풀기는 힘든 이유가 뭘까? 그렇지. 너무 빡빡하니까 뭐 8 더하기 0000 이렇게 당연히 안 될 거 아니냐. 그럼 3, 4, 5, 6, 7, 8을 다 못 쓰니까 이건 중복조합으로 풀기는 적합하지 않겠다 해서 케이스 분류 후에 그냥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노가다를 할 거야.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누락이 없어야 되니까 내가 항상 하듯이 제일 큰 것부터 가득가득 채워놓고 조금씩만 틀어가지고 보자야.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 보여준 2를 가장 많이 쓰는 거지. 빵빵빵빵. 이게 시작이 될 겁니다. 자, 얘는 그냥 컨비네이션으로 84로 풀어도 될 것 같아. 맞냐? 자, 그러면 또 어떤 계열이 있을까? 하나씩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2를 3개 유지해. 그럼 뭐야? 1 써야 되고, 그럼 빵빵빵이지 뭐. 맞죠? 그 다음, 얘는 좀 이따 계산하고, 만약에 2를 2번만 쓰기로 했어. 그럼 1, 2, 3, 4개 써야 되고, 그럼 남아있는 것만 0. 이러면 될 거고. 그 다음, 2 하나 쓰기로 했어. 그러면 1, 2, 3, 4, 5, 6개가 있어야 8 되고, 숫자 총 7개 썼으니까 0 한 번 있으면 되고, 마지막은 1. 뭐 이렇게 있는 거겠지. 자, 그러면 내가 이걸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말고 그냥 다 조합으로 풀어버릴게. 얘 같은 경우는 결국 총 8개의 자리 중 2가 들어갈 자리 몇 개 고르고 3개 고르고 남아있는 5개의 자리 중에서 1이 들어갈 몇 개 고르자? 2개 고르자. 얘도 같은 맥락으로 8개 중에서 먼저 2로 2 뽑아주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6개 중에 1이 들어갈 4를 뽑으나 0이 들어갈 2개를 뽑으면 어차피 6시 4나 6시 2나 똑같은 거 보일 테니까 암산 편하게 6시 2로 하면 되고. 자, 얘 같은 경우는 먼저 1 들어갈 거 하나 고르면 돼. 야, 2야 어디 들어갈래? 그 다음 남아있는 7개 중에 0아 어디 들어갈래? 물어보면 되고. 뭐 이거야 이거밖에 없겠지 뭐. 이런 식으로 케이스 분류 후 돌려주는 것이 중복조합보다는 현실적으로 낫겠다 라는 이야기고. 87번 가겠습니다. 82번 돌아갔다 오겠습니다. 자, 숫자 1, 2, 3, 4, 5, 6, 7, 8이 적혀 있는데 4장 이상씩 있고 1, 2, 3, 4, 5, 6, 7, 8이 적혀 있는 상자가 있습니다. 8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넣은 카드에 적힌 숫자를 an이라고 하자.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해라. n이 홀수면 an도 홀수다. n이 짝수면 an은 짝수이며 a2 더하기 2는 a8 이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카드가 4장 이상씩 있다는 말이 왜 필요한 거야? 바꿔 물어볼게. 1이라는 숫자를 맥시멈 몇 번 넣을 수 있어요? 4번. 그러니까 4개 이상 있다는 건 재고가 모자랄 일은 없습니다 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지. 만약에 카드가 3장밖에 없으면 1 이렇게 1357에 못 넣을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은 마세요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가조건 나조건 읽어보니까 홀수 박스랑 짝수 박스랑 서로 상관이 있어 없어? 딱히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상자 1, 3, 5, 7을 먼저 따로 볼게요. 자, 여기에 홀수가 들어가야 된대. 그럼 홀수 선택지 몇 개 있어? 4개 있어. 여기도 다 4개 있는 거지. 그럼 일단 뭐의 몇 승이야 홀수는? 4의 4승.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이제 짝수만 또 따로 보면 돼. 짝수는 2, 4, 6, 8인데 또다시 여기에도 숫자 2, 4, 6, 8만 넣을 겁니다. 근데 누구랑 누구에 걸려 있냐면 A2랑
A8에 대하여 A2 플러스의 2보다 A8이 더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해석해보면 어차피 내가 지금 이 박스에 넣을 숫자들이 뭐뭐뭐뭐밖에 없어. 2, 4, 6, 8밖에 없음. 그러면 만약에 A2가 2라면 니는 4나 6이나 8이어야 된다는 뜻이고, 만약에 니가 4라면 6이나 8이어야 된다는 뜻이고, 니가 6이면 8이어야 된다는 뜻이야. 결국 이 A2랑 A8은 순서가 뭐 해져 있다라고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까? 순서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상이어야 된다는 건 둘이 같을 수가 있다 없다? 같을 수가 없다는 뜻이겠지. 그러니 A2랑 A8에는 2, 4, 6, 8이라는 짝수 중에서 서로 다르게 몇 개만 뽑으면 그만이야. 두 개만 뽑으면 그만이야. 물론 실제로 이미 다 써버렸어요. 그치? 총 몇 가지가 되는 거야? 6가지가 되지. 근데 그게 짝수 몇 개 중에 2개 뽑는 경우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이제 6이다. 이게 A2랑 A8이고. 그러면 A4랑 A6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또 체리나 뭐에 몇 승이야? 4에 2승. 자, 이렇게 해주시면 2의 거듭제곱과 곱하기 6이니까 풀면 3으로 풀릴 겁니다. 자, 그 다음 87번 가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도로망이 있고요. 점점점이 있습니다.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갈 건데요. 동그라미가 표시된 9개 지점 중 적어도 1개의 지점을 지나는 경로의 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다. 야, 그러면 반대말이 뭐냐? 하나도 안 지나고 피해 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먼저 전체 경우의 수부터 따져보자. 가로로 몇 칸 이동해? 6칸. 아래로도 6칸. 그러니 체리는 전체는 얼마예요? 미친놈. 12C6 아니야? 내가 착각한 거니? 아닌가? 맞지 않나? 그쵸? 바보탱아. 자, 12C6 몰라. 네가 계산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6건이 뭐냐면 피해 갈 건데, 그럼 피해 가는 루트를 생각해보면 그 아주 작은 그 36개이면 정사각형보다는 좀 큰 정사각형이 보이지 않아요? 몇 개가 한 세트로 보여? 4개 한 세트로 보면 이렇게 큼직큼직한 게 총 몇 개 있는 거임? 이렇게 9개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여기만 가면 돼. 그 말은 결국은 오른쪽으로 몇 칸, 아래로 몇 칸, 3칸 가는 거니까 6시 얼마? 이만큼이 6건이 되겠지. 그럼 어딘가엔 걸릴 거예요. 자, 그 다음 92번 가겠습니다. 바나나 우유 8개, 딸기 우유 2개, 초콜릿 우유 하나, 흰 우유 4개를 4개의 서로 다른 주머니에 3개씩 넣으려고 합니다. 총 12개니까 3개씩 넣으면 딱 맞겠다. 같은 종류의 우유끼리는 서로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할 때 바나나 우유가 3개 들어있는 주머니와 1개가 들어간 주머니가 각각 1개씩인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자, 빠8, 그 다음에 딸 2, 초 1에다가 흰 1입니다. 자, 근데 A랑 B랑 C랑 D 일단 상자가 구분이 된다라는 걸 좀 감안해 두시고, 그 다음에 바나나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바나나가 하나인 주머니가 1개씩 있대. 그러면 남아있는 2개의 박스에는 3개나 1개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생각해보자. 지금 총 이미 4개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합은 4개가 돼야 돼. 근데 문제를 잘 읽어보면 뭐 바나나를 꼭 하나씩은 다 줘야 돼.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몇 개로 나눠준 것부터 될까? 4개 빵개가 될 거고, 그 대신 3, 1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럼 뭐 남았니? 일단 이렇게 남았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한번 해봅시다. 위에 게 첫 번째 케이스, 아래 거를 두 번째 케이스라고 할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떤 상자에 바나나 3개, 하나, 4개, 빵개를 집어넣냐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지? 그러면 이거 숫자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려주면 되지. 근데 문제를 또 다시 읽어보면 말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3개씩 집어넣는데, 그러면 이렇게 4개가 들어갈 리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요 4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럼 케이스 하나밖에 없네.
자, 3 하나 둘 둘 일단 돌려봅시다. 몇 가지야? 12가지. 4팩 나누기 2팩. 이건 바로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보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12가지 중에 하나가 A, B, C, D 해놓고 바가 3개, 2개, 2개, 1개 라고 칩시다. 그럼 남아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이제 딸기 우유가 있고 초코 우유가 있고 흰 우유가 있는데 A는 이미 배불러서 다른 우유를 못 먹을 겁니다. 그치? 자, 그러면 B는 합쳐서 이제 1개 받을 거고 C도 합쳐서 1개만 더 먹을 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만 2개 받을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 뭘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눠야만 좋을까? 딸기 우유 2개가 어떻게 들어갈지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아니면 D가 추가로 우유 몇 개 먹어야 돼? 2개 먹어야 되겠지? 그럼 그게 뭘 먹을지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치? 나는 후자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D가 뭐를 먹을 거냐로 가볼 거야. 자, 1번. 나 이제 D 2개 필요합니다. 그래서 D가 만약에 딸기와 딸기 이렇게 받겠다라고 해보자. 그럼 이제 뭐가 남았는지 말로 생각해보는데 초코랑 흰 우유가 남았는데 이게 누구한테 갈 거야? B, C한테 하나씩 갈 거지. 그럼 경우의 수 몇 가지야? 2가지가 있겠지. 맞냐?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D라는 친구가 딸기 하나에다가 그 다음에 초코 뭐 이렇게 2개를 가져갈 수도 있겠지. 그러면 이제 우유 뭐 남았어? 딸기랑 흰 우유가 남았어. 그럼 또 CD한테 하나씩, BC한테 하나씩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도 2가지야. 그럼 얘랑 비슷한 맥락으로 만약에 얘가 딸기랑 흰 우유 이렇게 받아도 우유는 딸기 하나랑 초코 남은 거지. 그럼 똑같아. 자, 주의해야 될 것만 이건 것 같아. 만약에 D가 초코랑 흰 우유 이렇게 받으면 재고가 뭐만 남아? 딸기만 남아. 근데 딸기는 구분을 안 하니까 야 너네 똑같은 딸기 하나씩 먹어가 되는 거지. 그냥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냐 없냐? 없어. 1가지 밖에 없겠지. 오케이. 자, 이거 말고 D가 받을 수 있는 딸기 아니 우유의 종류가 있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7가지가 있을 거고 그게 12개 있겠지. 따라서 12 곱하기에 7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중복조합으로 갑시다. 세연님 그럼 일주일 동안 뭐 하고 살았어요? 조건부 확률 레벨 2요? 일주일 동안요? 네 시험 범위가 뭔데? 응? 다른 과목? 그래 내신을 챙기시는 거구나. 그럼 수원투 공부도 계속 했어요? 뭐를? 좋아요. 자, 보겠습니다. 챕터 2입니다. 먼저 45번부터네요. 1, 2, 3, 4, 5, 6, 7, 8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해 주세요. F의 1, 3, 5, 7이 F8 이하, 2, 4, 6, 8은 10. 이거 지난 시간에 안 했나, 우리? 그쵸. 왜 기시감이 뜨지? 누구냐? 뒤지고 싶으세요? 숫자 챕터 2 안 보이세요? 그럼 46은요? 오케이. 검은색 볼펜 5, 빨간 셋, 파랑 하나가 있습니다. 숫자 1, 2, 3, 4가 적혀있는 4개의 필통에 9개의 볼펜을 집어넣을 겁니다. 정리할게. 블랙 5, 그 다음에 레드 3, 그 다음에 파랑은 P로 쓸게요. 파랑이 P 하는 게 있습니다. 자, 파란색 볼펜을 넣지 않는 필통에는 검은색 볼펜을 1개 이상씩 넣는다. 그렇군. 그러면 일단 생각을 해보면 파란색 연필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파랑이면 아무데나 하나 가면 나머지에는 블랙이 하나씩 소요가 돼야 된다. 이렇게 좀 읽어놓고 그 다음 나조건 숫자 K가 적혀있는 필통에 넣는 볼펜의 개수를 SK라고 할 때
4 이하의 임의의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절대값이 3 이하다. 즉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안 되나 봐요. 그지?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볼까? 일단 파란색이 어디 갈 건지를 생각하자. 파란색을 집어넣는 통의 경우의 수 몇 가지야? 일단 4가지가 될 거야. 자, 그래서 일단 블랙이 있고 레드가 있고 파랑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냥 파랑이 1번에 이렇게 한 개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단 블랙을 여기랑 여기랑 여기에는 적어도 몇 개씩 깔아야 된다고? 적어도 하나씩은 깔아야 돼. 그래서 일단 뭐 하나씩 좀 깔았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일단 나한테 재고가 몇 개 남았어? 재고가 지금 검정색 2개가 남았어. 그리고 레드가 몇 개 남았나? 3개가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또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합이 뭐냐? 개수가 3개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된다. 이거든.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 케이스를 어떻게 나눠볼까? 블랙을 어떻게 나눠줄까로 케이스를 한번 나눠보는 게 어떨까 싶긴 하네. 왜냐면 지금 블랙이 어차피 재고가 그리 많지가 않아서 내가 지금 뭘 걱정한 거냐면 나 조건이 이제 모든 컬러를 다 합쳐서 이제 개수가 3 이하가 돼야 된다라는 건데 만약에 블루를 미리 집어넣어 버렸을 때 거기서 벌써 차이가 나면 뭔가 그 중에 이 케이스는 안 되고 좀 속가될 게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남아있는 재고 블랙 2개를 설령 이제 요런 데다가 몰빵했다고 쳐도 일단 레드 넣기 전만 보면 얘 1개고 얘 3개고 1개 1개니까 레드가 없는 상태에서는 여기가 주어진 조건을 잘 만족하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나는 블루를 어떤 식으로 나눠줄지로 케이스를 한번 나눠볼게.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눌 수 있는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하나씩은 줬으니까 재고가 2개 남았어. 내가 케이스를 3가지로 분류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 이 블랙 재고 2개가 이 빈 곳에 들어갈 경우. 두 번째 케이스는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경우. 세 번째는 여기에 나눠 들어갈 경우. 4개 있겠다. 몰빵될 경우. 그렇지? 이렇게 내가 방금 그 말 했나? 안 했지? 총 4개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해볼게. 재고인 블랙 2개가 1에 들어가는 경우를 봅시다. 표를 다시 그려서 관찰해야 될 것 같아. 현재 상황을 시각화하려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고에다가 블랙 2개 몰빵했고요. 1, 1, 0 이렇게 들어갔다고 이제 파랑 먼저 쓸게. 1, 빵빵빵입니다. 그 다음 이제 레드를 할 차례야. 맞냐? 자, 레드는 일단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얼만데? 3이 될 거야. 그치?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우려나? 블랙은 1이겠지. 이런 케이스를 해볼게. 그러면 지금 현재 스코어 얘는 3개고 얘네는 다 똑같이 1개야. 그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B나 C나 D에 몰빵되는 건 어때? 조건 만족해? 하지. 3 이하라고 했으니까 설령 여기에 몰빵이 돼도 얘가 총 4개고 1개, 1개, 3개니까 괜찮아. 근데 반대로 A 쪽에 몰빵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겠다. 그러면 A에는 들어갈 수 있는 개수가 좀 제한될 것 같긴 하네. 그러면 어차피 3개밖에 없는데 케이스 분류를 해볼까? 만약에 A에 2개 들어갔다고 치면 되는지 볼게. 3개는 일단 안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일단 3부터 쓸까? A가 3이면 일단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A에다가 만약에 2개가 들어갔다고 치자. 그럼 여기 몇 개가 돼버렸어? 5개가 돼버렸지. 근데 나 재고 몇 개 남았어?
하나. 그럼 이런 데다가 1만큼 추가해 준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5개인데 얘네 둘은 4개니까 안 되지. 그럼 또 2개 주는 것도 안 되겠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다가 하나 줬다고 치면 여기 총합이 몇 개가 돼? 4개가 돼. 그럼 이미 1개는 있으니 조건을 충족할 거고 남아있는 거 어떻게 줘도 상관없겠지. 그러면 A가 1인 경우는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얼마다만 남은 거야? 2다만 남았겠지. 따라서 여기는 3H의 2로 해결하고 6가지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A에다가 만약에 안 넣었다고 쳐보자. 그러면 얘는 3개로 끝났음.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3개가 설령 몰빵이 되더라도 뭐 4개, 3개, 하나 다 괜찮단 말이지. 그 말은 자유롭게 집어넣으면 돼요. 따라서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얼마만 남았어? 3만 남은 거지. 그래서 3H의 3은 10이다. 자, 이게 바로 재고 블랙 2개가 1로 몰빵됐을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재고 블랙 2개가 1, 그 다음에 2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고 치자. 즉 비어있던 곳에 하나 줬고 그 다음에 이미 기존에 하나 받은 거에 또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질문할게. 얘는 곱하기 얼마가 숨어 있을까? 요 녀석 때문에 곱하기가 숨어 있겠지. 1과 2냐, 1과 3이냐, 1과 4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얘 때문에 일단 곱하기 3이 숨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시각화로 또 해볼게. 1, 2, 3, 4라는 박스에 호영 오자마자 도는 거니. 자, B가, 여기가 하나 갔고, 그 다음에 2번에 하나 더 갔으니까 여기가 2, 1, 1.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랑 먼저 쓰면 1, 0, 0, 0이고, 이제 레드가 남았는데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3이에요. 맞냐?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지금 여기가 2고, 여기도 2고, 1이고, 1이야. 차이가 3이 하라고 했으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만약에 3이 어디에 들어가면 안 돼? 그렇지. 여기에 들어가면 5개니까 나머지는 없으니까 한 개 얘랑 문제를 일으켜요. 마찬가지로 이 3이 여기 몰빵돼도 5개니까 얘네랑 문제를 일으켜. 그럼 여기 몰빵된 건 어때? 1, 4, 2, 2 괜찮고 당연히 여기 몰빵돼도 괜찮을 거야. 나눠지면 뭐 당연히 더 괜찮겠지. 그럼 지금 느낀 게 이거 4H 3 해놓고 뭐만 빼면 되겠네. 어디로 몰빵된 거? 또는 이렇게 몰빵된 것만 빼면 되겠네. 자, 그러면 4H3이 얼마냐면 20가지일 거야. 6C 3이니까. 따라서 여기는 18가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곱하기 3까지 감안하면 일단 두 번째 케이스는 54고 1번 케이스는 10 더하기 6이라서 16. 일단 저장해 둡시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케이스 볼게. 재고인 블랙 2개가 예를 들어 2랑 3과 같은 곳에 흩어졌다고 치자.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얘는 곱하기 얼마가 숨어 있을까? 그치? 이것도 2, 3 말고 2, 4일 때나 3, 4일 때나 똑같을 거거든. 그래서 얘네 둘 때문에 일단 곱하기 3이 숨어 있을 거예요. 자, 또 시각화하겠습니다. 1과 2와 3과 4에 대하여 블랙이랑 파랑이 여긴 1개고, 자, 블랙이 어떻게 들어간 거야? 여기 2개. 원래 하나 있었는데 추가로 했으니까. 여기도 2개. 여기 1개, 여기 1개. 여기 빵빵빵빵 이런 케이스고. 이제 레드, A개, B개, C개, D개만 남았습니다. 자, 현재 스코어를 볼게. 1, 2, 2, 2이야. 그럼 뭐만 무섭냐? 5가 되는 게 무서워. 5가 되는 게 무섭고 5가 되는 게 무서워. 나머진 흩어지면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 내가 하고 싶은 것은 4H3에서 뭘 빼야 되냐면 3빵빵빵 빼야 되고 03빵빵 빼야 되고 또 003빵만 빼주면 되겠다. 자, 따라서 4H3은 아까랑 똑같이 20가지일 테니까 여기는 17가지가 될 거야. 그래서 17 곱하기 3이니까 51 이렇게 나오겠네. 오케이? 자, 그 다음 네 번째 케이스. 세연아, 네 번째 케이스는 어떤 게 남아있냐? 케이스를 지금 잘 따라오고 있나?
물어보려고. 어떤 케이스가 남았어요? 어디에? 4에. 오케이. 자, 그러면 B2 제곱 두 개가 그냥 편하게 2라고 할게. 2에 몰빵. 얘는 곱하기 얼마가 또 숨어 있을까? 곱하기 3이 숨어 있을 거야. 2에 몰빵하든 3, 4에 몰빵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또 시각화할게요. 1, 2, 3, 4에 대하여 지금 블랙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1번에 안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2번에 추가 두 개를 몰빵했으니까 3개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하나씩 깔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파랑이 지금 1개 빵빵빵 이런 상태고요. 이제 레드가 A개, B개, C개, D개입니다. 맞냐?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뭐가 똑같은 거냐면 지금 얘가 3개고 하나다. 현재 스코어가 3 하나지. 여기도 하나 3 하나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면 얘는 1번과 마찬가지로 총 몇 개가 있는 거야? 16개 있는 거지. 자, 근데 곱하기 3 숨어 있었으니까 여기 토탈 얼마? 48. 안 되는데?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네. 그럼 좀 달라지나? 둘, 하나. 그러면 3빵빵빵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치? 이거 어디랑 또 데자뷰야? 2번이랑 데자뷰였네. 둘, 1. 둘, 하나니까. 그래서 요거 빼야 되겠네. 이거 18이네. 그러니까 18 곱하기 3 숨어 있었으니까 이게 54네. 맞냐? 자, 그러면 현재 스코어까지 다 더해보면 얼마냐? 이 두 개가 100 이렇게 먼저 할까? 112 아니 102. 저렇게 두 개가 70. 그러면 172 이렇게 나오겠지. 따라서 4 곱하기 172 하면 688 나옵니다. 호영이는 다르게 풀었어요? 얘보다 조금 더 좋은 케이스 분리법이 있을까를 생각해보자. 맞춘 다음에 공부 시작하는 거라고 했으니. 어떤 케이스 분류가 또 괜찮을까? 이런 방식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까? 일단 이렇게 꾸역꾸역 풀 수는 있었으니까 좀 나은 방법이 있는 생각을 해볼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4 곱하기까지는 똑같이 왔다고 치면 여기 하나 들어갔으니까 이제 블랙 하나씩은 가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지금 재고가 토탈 몇 개인 거냐면 재고가 총 토탈 5개야.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스코어 지금 1도, 2도, 3도, 4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 몇 개씩 들어가 있냐? 1개씩 들어가 있지. 그러면 이 5개라는 것을 어떻게 개수로 먼저 분류를 해보는 생각도 한번 해볼게. 근데 이 방법은 좀 쉽지 않을 거긴 해. 왜냐하면 우리가 중복조합 문제 풀 때 서로 다른 색깔인 구수를 합쳐서 개수로 푼 적이 있어, 없어? 없지. 그게 굉장히 귀찮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 그래서 한 번만 시도해보고 이쪽이 아니라면 그냥 이렇게 케이스 분류하는 정상적인 풀이가 제일 나은 것 같긴 하니까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게 5개가 남았으니까 분배할 거야. 5빵빵빵 이런 식으로 몰빵이 되면 되냐? 당연히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4일 빵빵은 어때? 얘도 안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예를 들어서 3, 둘 빵빵. 이건 어때? 괜찮지? 그러면 3 하나 빵은 괜찮지? 결국은 이제 1 다 똑같으니까 무시하면 요 사이에서만 보면 되거든. 차이가 3이 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4라는 거랑 5라는 것만 안 쓰면 다 될 거예요, 이제. 그럼 되는 게 또 뭐 있나 보자. 즉, 4개의 음화정의 합으로 5를 표현하자는 뜻이야. 또 어떤 거 있니? 또 2, 1, 1, 1 이렇게 있을까? 그치? 자, 그러면 요 4가지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보자.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게 이 1번 케이스부터 한번 볼게. 자, 1번 케이스가 무슨 말이냐면 1에 3개고 2에 2개 갈 거야. 뭐 그건 당연히 써져 있으니까. 근데 지금 공의 종류가 어떻게 될 거냐면 블랙이 2개 있고요. 레드가 3개 있는 상태예요.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 바구니 속에 검정색 2개랑 레드 3개가 있어. 1번한테 너 3개 가져가라 이렇게 물어볼 거야. 아니면 반대로 2번한테 2개 가져가라 해도 괜찮아.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편해? 왜냐면 적으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2가 가져갈 공을 생각해보자. 같은 색의 공끼리는 구분 안 해. 그러면 레드라고 뽑는 경우의 수가 뭐 여러 개 있는 거야?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레드. 아니면 나 그냥 컬러풀하게 하나씩 가져갈래. 아니면 나는 시커먼 게 좋아. 인 3가지밖에 없겠지. 맞나? 자, 물론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요 녀석이 꼭 1이 3개, 2가 2개 가져갈 필요는 없잖아. 3, 2 빵빵이 줄 설 수 있겠지. 따라서 요 3, 2 빵빵 이 줄 서는 경우가 몇 가지야? 12가지. 그리고 남아있는 공을 1과 2가 아니지, 그 공을 어떤 컬러로 가져갈지가 이제 3개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가봅시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3100이라고 쓰겠습니다. 3110. 자, 그런데 블랙이 2개고 레드가 3개입니다. 맞냐? 이제 색깔이 다르다 보니까 뭐가 귀찮냐면 이번에는 1이 3개고 2가 1개고 3이 1개인데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나을까? 1, 그것도 나쁘지 않고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1한테 물어봐도 괜찮고 뭐 2한테 물어봐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2한테 한번 물어볼게. 자, 2가 만약에 1개니까 나 블랙 가져갈래 라고 했다고 치자. 그러면 그 다음 주머니 상황을 잘 생각해봐요. 블랙 몇 개랑 레드 몇 개 있는 거야? 있는 거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3한테 물어볼래? 1한테 물어볼래? 3한테 물어보면 너 하나밖에 못 골라. 근데 공끼리 구분 안 해. 그러면 2가 블랙 가져갔어. 1개, 3개 남았어. 3 입장에서 그냥 2개 컬러만 있는 거 아니야? 몇 가지야? 3, 2가지지. 그럼 만약에 2가 레드를 가져갔다고 쳐. 그럼 주머니 상황이 어떻게 돼? B 둘, 레드 둘이지. 그래봤자 내가 블랙 할까, 레드 할까만 3이 고르면 돼. 맞냐? 자, 그러면 이건 토탈 4가지가 있는 거네. 자, 그럼 3110 줄 세우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똑같이 12가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엔 곱하기 4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48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여기부터 좀 귀찮아지려나 한번 가봐야겠다. 자, 2개, 1개, 빵개. 1이
2개고 2가 2개고 3이 1개입니다. 자, 재고는 다시 한번 써둘게. 블랙이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레드가 3개 있는 상태입니다. 오케이. 누구한테 물어볼래? 일단 3한테 물어보자. 자, 그래서 만약에 3이 블랙을 가져갔다고 치자. 그러면 이제는 남은 걸 2개로 나눠 가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좀 또 진행 상황을 시각화해야 될 것 같아. 3이 블랙 고르면 블랙 몇 개랑 재고가 블랙 1개랑 레드 3개지. 얘를 1아, 2야. 어차피 개수 똑같으니까 누구한테 물어도 상관없는데 1아, 너 뭐 가져갈래? 하고 물어봤을 때 얘 선택지 몇 가지밖에 없니? 그치, 2가지. 블레로 가져가거나 나 레레로 가져갈래? 라는 2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치? 자, 그 다음 만약에 3이 레드를 택할 수도 있어. 그러면 재고 상황이 어떻게 될 거냐면 B가 2개 남았고 레드가 또 2개 남았어. 그래서 1아, 너 어떻게 가져갈래? 하면 얘는 또 몇 가지가 돼 이번엔? 3가지. 불불 블레 레레가 될 거예요. 박호영 오자마자 첫 자냐 이 개새끼야. 눈깔 이거 뒤집었잖아요 방금. 자, 그러면 이제 총 5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네 줄 서는 경우 몇 가지야? (60) 이렇게 나왔고. 자, 그 다음 마지막 케이스. 둘, 하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하나. 이게 좀 귀찮을 것 같긴 하다. 자, 그러면 지금 재고 상태가 어떠냐면 블랙 2개에다가 레드가 3개입니다. 이번엔 누구한테 물어보긴 할까? 이번에 1한테 물어봅시다. 왜냐면 하나씩만 물어보면 얘가 블루 고르냐 레드 고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주머니 상황이 너무 많아져. 그치? 얘가 뽑은 다음에 또 얘가 뽑으면 또 갈라지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럴 바에 좀 많은 거 확 뽑아가주는 게 낫지. 자, 그래서 1한테 물어봅니다. 1아, 너 2개 가져갈 건데 어떻게 가져갈 거야? 이거지. 케이스 몇 개 나올까? 3개 나오겠지. 만약에 얘가 불불하고 가져갔다고 쳐. 그러면 재고가 어떻게 돼? 레드 3개. 아, 그러면 야, 너네 미안하지만 레드 하나씩밖에 못 갖고 가겠다. 야. 자, 그 다음 만약에 얘가 블레 이렇게 가져가면 재고가 어떻게 돼? 불 1에 레드 2개야.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얘네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너네 하나씩만 나눠 가질 건데 블랙 하나 있고 레드 2개 있어. 이 특별한 블랙 갖고 싶은 사람 손 한 몇 가지야? 3가지. 자, 만약에 레레 이렇게 가져갔다고 치자. 그럼 재고가 어떻게 돼? 불둘 레 1. 얘도 똑같이 3가지. 자, 그럼 마지막으로 2, 1, 1, 1 줄 서는 경우가 몇 가지지? 4가지. 그리고 경우의 수 몇 가지지? 7가지. 따라서 28. 더해봅시다. 28 더하기 60은 88. 88에다가 얘 더하면 136. 136 더하면 172. 똑같이 나오긴 합니다. 어느 기준이 더 너한테 잘 오는지 모르겠어. 나는 첫 번째가 좀 더 나았던 것 같긴 합니다. 이건 좀 힘들어. 게다가 이게 개수가 그리 많지 않은 특수 케이스가 괜찮지, 보통 색깔이 다른 거를 하나로 묶어서 개수를 관찰하는 중복조합 풀이는 지양하는 게 좋아요. 개수가 많으면 관찰이 힘들거든.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상찬아, 오늘의 논술 주제는 뭐였습니까? 응? 리터러시가 뭐예요? 아, 너네한테 부족한 거요? 현재가 제일 없는 거. 리터러시가 뭐 어떻대? 그 지문이 어떤 내용이에요? 뭐 요즘 학생들의 문해력이 낮다 이런 얘기 아니면 아예 다른 얘기야? 어. 딱 요즘 세태를 관통하는 말이네요. 원래 논술 주제가 그래. 그 해에 좀 이슈가 된 얘기가 좀 자주 나오고 그래서 당연히 그런 것도 연습을 하나 보네. 그래서 뭐 해결책이 있어?
말 그런 말은 누가 못하냐. 리터러시가 특별히 낮은 새끼는 좀 두드려 패도 된다 이런 거 없어? 어? 자, 49번 갑니다. 마이너스 3, 2, 1, 1, 2, 3에 대하여 다음 조건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집합 x의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x1이 x2 미만이면 절대값 fx1이 절대값 fx2 이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절대값 fx의 최대값은 3입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일까? 마이너스가 들어있다 보니까 헷갈려. 일단 써보면 이런 얘기긴 해. 당연히 마3, 마2, 마1, 1, 2, 3 이런 순서긴 하니까 절대값의 f의 마이너스의 3보다는 f의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냥 있는 그대로 써보는 거야. 그럼 얘보다는 절대값 f의 마이너스 1이 크거나 같아야 되고, 절대값 f의 1이 크거나 같아야 되고, 절대값 f의 2가 크거나 같아야 되고, 절대값 f의 3이 크거나 같아야 돼. 뭐 이런 얘기지. 맞냐? 근데 절대값을 씌운 것까지 합쳐서 생각하면 요 녀석들이 가질 수 있는 값이 뭐 또는 뭐밖에 없어. 지금 x에서 x로의 함수래. 1, 2, 3밖에 없지. 그러면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뭐 1, 1, 2, 2, 3 이랬었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절대값을 푸는 과정에서 f의 마이너스 3은 뭐 또는 뭐로 고를 수 있는 거야. 아, 이거 절대값이니까 나중에 풀마 2만 쭉 곱하면 될지도. 맞냐? 근데 문제는 이 나조건 하나만 하면 돼요. 절대값 fx의 최대값은 3이다라는 건 이런 식으로 모두가 1, 1, 2, 2, 2 이런 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이겠지. 자,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치역에 또 제한이 들어있는 거야. 너네 반드시 3은 찍어라 뭐 이런 거지. 그치?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지금 그냥 잠깐만 A, B, C, D, E, F 라고 6개 이 새끼들 치환해볼게. 그게 결국은 어디로 갈 거야? 1, 2, 3. 이 A, B, C, D, E, F는 절대값까지 씌운 6마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1, 2, 3으로 갈 건데 적어도 하나는 뭐를 찍어라야? 적어도 하나는 3을 찍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적어도 하나란 말이 나왔으니까 뭐가 떠오르긴 해? 여사건이 떠오르긴 해. 얘는 여사건이 쉬워, 어려워? 쉬운 편이야. 왜냐면 모두 다 3을 안 찍는 것만 빼면 되니까. 그치? 하지만 내가 이렇게 치역에 제한이 있을 때 여사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적도 있지. 뭘로 풀라고? 분할 분배 느낌으로 맞는 화살의 개수 갖고 해보라 했잖아. 둘 다 해볼게. 그래야 만약에 여사건이 더 복잡할 때 그 분할과 분배로 풀 수 있을 테니까.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풀이로 전체 경우의 수에서 여사건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물론 전체 경우의 수는 크거나 같다.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무슨 조합으로 뽑아줘야 돼? 중복 조합으로 뽑긴 해야 되겠지. 몇 H 몇이냐? 3H 얼마니? 6이겠지. 3H 6이니까 얼만겨? 8C2니까 28. 맞나? 자, 그 다음 그 중에 여사건은 뭐냐면 아무도 3을 안 찍는다라는 건 1 또는 2에서 1 또는 2로만 갔다 이런 거지. 그럼 1 또는 2로만 가보자. 몇 H 몇이야? 2H 6. 그러면 이거는 7C6이니까 7개. 해서 이제 21가지다 이런 게 나올 거야. 근데 이걸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자. 자, 맞는 화살의 수를 가지고 표를 만들어보자 이거야. 자, 1이 맞을 화살의 개수를 X개, 2가 Y개, 3이 Z개 맞았다라고 치면 화살은 총 몇 개 맞아? 6개 맞아. 그런데 적어도 누구는 하나 이상 맞아야 돼? Z는 1개 이상 맞아야 돼. 그리고 지금은 중복조합, 즉 크거나 같다라는 게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령 뭐 3, 2, 1 이렇게 순서상이 정해지면 위에서부터 3명 1 찍으시고요, 2명 2 찍으시고요, 마지막 1명만 F 찍으시겠습니다 라고 정해지는 거니까
순서상의 개수만 구하면 돼. 그 말은 심부름만 하면 되겠다. 몇 H 몇이야? 딱 72 똑같이 나오긴 할 겁니다. 자, 아무튼 적어도 하나 찍는 것이 21가지다 라고 나왔으니 이제 이 21에다가 야, 너 뿔마 뭐 할래 를 해야 되잖아. 그럼 당연히 뿔마라는 2의 선택지가 몇 개 있는 거야? 6개. 자, 그러면 64에다가 21을 곱합시다. 64에다가 이쪽 128, 1344 이렇게 나오겠네. 오케이. 자, 그 다음 49번에서 그냥 잠깐 첨언. 만약에 이 문제에서 나 조건에 절대값 fx의 최대값이 3이다가 아니라 그냥 fx의 최대값이 3이다면 더 어려워지는 게 느껴지니? 뭐 때문에 어려워질까? 그냥 절대값이 아니라 그냥 fx의 최대값이란 말이 나오면. 아니, 나 조건에 fx의 최대값이 3이다 라는 걸로만 바꿨을 때 치역의 개수가 바뀐다? 그건 좀 이상한데. 어차피 치역은 1, 2, 3인데. 뭐 공역이 1, 2, 3인데. 3을 하나로 퉁칠 수 없다? 아직 핵심을 짚은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바꿔 물어볼게. 절대값 fx를 그냥 fx로 바꾸면 뭐까지 더 따져야 돼서 어려워질까? 3의 개수도 따져야 돼요. 이해될까? 지금 내가 여기 2의 육승으로 퉁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절대값의 결과물이 1이든 2든 3이든 뭐 다 뿔마가 되니까. 그래서 그냥 2의 육승으로 한 거야. 근데 만약에 그냥 문제에서 fx의 최대값이 3이다 였다고 치잖아? 그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1, 1, 2, 2, 2, 3라고 해보자. 얘를 마이너스 3으로 풀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2의 5승만 곱해야 되지. 근데 만약에 여기도 3이면 4가지 중에 한 가지만 안 되는 거지. 얘네 둘을 뿔마로 푸는 4가지 중에 마삼만 안 될 거 아니야. 뿌삼, 마삼, 뿌삼은 되잖아. 근데 마삼만 안 될 거니까 여기 따로 떼고 2의 세제곱 이렇게, 아니 3가지 곱하기 2의 4승 이렇게 가야 될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가 또 3이면 여기는 7개만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3이 요 덧셈식에서 어디 갔니요? 요 3이 요 Z가 얼마냐에 따라서 또 케이스가 나뉜단 말이야. 이해돼? 그래서 그냥 그 조치만 취해도 또 계산량을 훨씬 더 늘릴 수가 있지. 이런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알아먹었으면 참 고맙겠고. 자, 그 다음 가봅시다. 챕터 2니까 55번이 그 다음입니다. 세 개의 문자 XYZ에서 중복을 할까 10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려 나아가는 경우에 X와 Y는 한 번만 서로 이웃한다. Y랑 Z는 한 번만 이웃한다. Z와 X는 한 번만 서로 이웃한다. 야, 같은 것을 나열할 건데 왜 중복조합 파트에 있지? 이게 바로 느껴져야 되는데. 얘들아, 3H4 가 6C4다가 되는 그 원리가 뭐였지? 예시를 들어 설명해봐. 내가 교재에 써놨고 너네 교과서에도 있는 예시예요. 3H4를 6C4로 해석할 수 있는 그 근거. 중복조합 맨 처음 때 배우는 거. 왜 중복조합이 컨비네이션으로 이렇게 바뀌는지를 설명할 때 뭐 했었지? 맞아. 동그라미랑 칸막이었어요. 자, 3H4라는 게 서로 다른 알파벳 3개 중에서 중복을 하니까 4개 뽑는 거였지. 그러니
이렇게 4개의 일단 빈칸을 만들어 두고 얘를 총 몇 개의 섹션으로 나누고 싶었어? 3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싶었으니까 내가 칸막이를 몇 개 설치하더라? 병신 새끼야, 니 손가락 사이에 마디가 4개 있는 거 아니야? 네, 2개만 설치할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설치하면 A, B, C, C랑 대응시키자. 였잖니? 자, 결국 이 상황이 55번의 문제 상황과 바로 일치하는 거지. X랑 Y가 한 번만 서로 이웃한다. Y랑 Z가 한 번만 서로 이웃한다. Z랑 X는 한 번만 서로 이웃한다라는 것은 X끼리 막 뭉쳐있다가 Y로 막 바뀌겠지. 그 다음에 Z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X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뭉쳐있단 말이야. 그 말은 결국은 이런 식으로 칸막이를 치는 상황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지. 이해되냐?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 맞게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만약에 맨 처음에 X가 뭐 몇 개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연달아 있었다고 치자. 그럼 그 다음 Y랑 X가 한번 서로 이웃되니까 그 다음에 Y 덩치 그냥 이렇게 할게. X가 쭉 나열된 첫 번째 섹션이 있을 거고 Y가 나열된 두 번째 섹션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X가 오면 돼, 안 돼? 현재 왜 안 돼? 그렇지. 그럼 Y 만약에 이렇게 진행됐으면 여기엔 누구 동네가 와야 돼? 자, 이렇게만 나열되면 얘기 다 끝났나? 아직 뭘 만족 못했어? Z랑 X가 이웃해야 된다를 못했어.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X가 붙을 수 있겠지. 맞나? 아니면 어떤 것도 가능할까? 자, 이제 이해됐을 테니까 영역을 줄일게. 작게 그릴게. X, Y, Z하고 또 누가 어디에 붙어도 될까? Z가 왼쪽에 이렇게 붙어도 되겠네. 맞냐? 그러면 만약에 내가 X, Z 이렇게 먼저 이웃을 시키면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돼야 되지? Y가 어디 붙어야 돼? 여기 붙으면 되나?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어디에 와야 또 마지막 조건 만족시키냐? X가 이렇게 오거나 아니면 Y가 이쪽에 붙어도 되나? 맞냐? 자, 그러면 이렇게 좀 몇 번만 경험을 해보니까 느낄 거야. 경험하시라고 느끼는 거고 경험하시라고 보여드린 거고 너네도 안 느껴지면 이렇게 직접 쓰는 거라고. 그러면서 느끼라고. 해보니까 알 것 같아. 세 알파벳 중에 한 종류는 몇 번 등장해야 되네. 2번 등장해야 되네. 그리고 그 2번은 반드시 어디에 위치하네? 양 끝에 위치하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알파벳 2개 있는 자리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겠네. 보시다시피 YZ, ZX 바뀌어도 상관없잖아. 그렇지? 그럼 이 문제는 크게 보면 몇 개의 섹션으로 나눌 건데 이와 같이 4개의 섹션으로 나눌 건데 핑핑은 알파벳이 똑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노랑하고 초록은 달라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X, Y, Z를 여기다가 먼저 뿌려볼게요. X, Y, Z 뿌려보자. 그러면 X팀, Y팀, Z팀 너네 팀 중에 한 팀만 양 사이드에 올 수 있거든. 누가 올래? 몇 가지? 그 다음 여기 올 사람 2가지. 일단 6개의 이런 모양새가 있을 거예요. 맞나? 자,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알파벳 총 몇 개가 나열돼 있대? 10개가 나열돼 있대. 그러면 당연히 칸막이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에 내가 A개, 여기에 알파벳이 B개, 여기에 알파벳이 C개, 여기에 알파벳이 D개 있다고 치면 부정방 정식이 만들어져.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얼만데? 음화정에 대한 조건이 어떻게 돼? 모두 1 이상이다가 되겠지. 그러면 심부름하면 몇이 몇이야? 이렇게 나오겠죠. 자, 따라서 4H축이 얼마냐? 6 곱하기 9C3, 9C3, 84인가? 맞나요? 9C3, 987, 84.
따라서 해주시면 504가지. 됐어요? 그래서 중복조합이 조합으로 바뀌는 그 그림이 떠오르면 이 생각이 날 거다.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 중요하다는 것도 느낄 수 있겠다. 56번 가겠습니다. 두 기차역 A와 B를 연결하는 철로 사이에 15개 역이 있습니다. A역에서 출발한 기차가 B역에 도착할 때까지 다음 조건에 따라 운행됩니다. A역과 B역 사이에 16개 역 중에서 3개 역이 정차. 출발한 후 첫 번째 정차한 역과 두 번째 정차한 역 사이에 적어도 1개 역이 있다. 출발한 두 번째랑 세 번째 사이에 적어도 2개 있다. 이 문제랑 완벽히 똑같은 구조인데 혹시 기억나나? 수영장에 레인이 8개 있어요. 거기에 3명의 선수가 쓸 건디 이웃하지 말라. 그 문제 기억하나? 되게 쉬웠던 문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는 이게 있었습니다. an 플러스 a1 마이너스 an은 2 이상이다. 기억합니까 이거? 상찬이 기억 안 나는 것 같네. 기출문제 정도 외워. 이제 몇 번째 보는데 스발로마. 몇 년 몇 월까지는 못 외워도 되지만 본 적이 있다 정도는 해야지. 자, 걔랑 똑같아요. 자, 봐봐. 일단 15개 있거든. 자, 15개 역을 찍었습니다. 이 중에서 3개 역에 정차할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정차했다고 치자. 그러면 두 번째 역은 사이에 1개의 역이 있대.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여기는 안 되고 뭐 이런 곳에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 다음 두 번째 역과 세 번째 역 사이에는 몇 개 역이 있어야 돼. 적어도 2개 역이 있어야 된대. 맞지? 그래서 뭐 요런 데 있어야 된대요. 맞냐? 그러면 잘 생각해보자. 자, 이게 그냥 수영장 레인이라고 생각해봐. 총 몇 개의 레인이 있는 거야? 15개. 근데 그중 3군데에만 사람이 설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먼저 정차할 역을 이렇게 먼저 써둘게요. 그러고 첫 번째 정차한 역보다 앞에 지나쳐간 역의 개수를 A개, 여기를 B개, 여기를 C개, 여기를 D개라고 하겠습니다. 몇 개니? 그렇지, 12개. 근데 B에는 몇 개 있어야 돼? C에는 끝났죠.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독해해서 중복조합 부정방정식 상황으로 바꾸는 거, 그 수영장이랑 완벽히 똑같은 문제야. 물론 딱 하나 다른 건 이제 수영장 문제에서는 여기 사람이 달랐기 때문에 곱하기 3팩이 들어갔던 것 뿐이고, 얘는 그냥 정차할 역을 고르기만 하는 거니까 그냥 이 중복조합이면 끝나는 거고, 이게 그 뭐랑 완벽히 똑같냐면 숫자 0부터 12까지 중에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2 이상이다. 그 문제와 완벽히 일치합니다. 다 똑같은 문제예요. 자, 그러면 몇 H 몇이니? 그러면 12 컨비네이션 3. 220인가 그럴 거야, 내 기억에 이게. 12 컨비네이션 3이. 됐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까지가 챕터 1, 2의 레벨 2였습니다.